중국은 다른 세상이었다. 나의 세상인 영어와 비자 카드, 구글맵 같은 것들을 편하게 쓸 수 없는 다른 세상. 익숙하지 않다는 건 불편했지만 그런 것이 신선한 기분을 줬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었다니. 이 다른 세상은 관광 비자를 받는 것부터 까다로웠다. 서울 명동 근처에 있는 중국 비자 센터에 2번이나 방문하고 나서 비자를 받아 베이징으로 갔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다음날 하루를 보내고 예전에 갔던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생각났다. 영어와의 거리가 느껴지던 모스크바였는데 그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이징은 훨씬 더 영어가 통하지 않았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 뿐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베이징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더 이상 영어를 쓰지 않게 되면서 졸지에 나는 바보가 되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니아우와 씨에씨에 뿐이었으며 몸으로 설명하거나 길고 디테일이 필요한 것은 번역기를 돌려 핸드폰을 보여줘야 했다. 급하게 단어를 하나 더 외웠다. 화장실이었다. 안녕, 고마워, 화장실. 세 단어만 말하며 돌아다니다가 나를 중국인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내게 중국어로 막 쏟아붓듯 말하는 상황을 몇 번 겪고 나서 문장 하나를 외우기 시작했다.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我不是中国人. 중국 항공사들은 겨우 2시간여 비행인데도 항상 밥을 줬다. 밥이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 그냥 비행기에서 먹는 밥이 재미있었다.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냥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 같은 한국 돈으로 몇천 원 안 하는 음식을 주로 먹었다. 대부분 거부감이 없었다. 특히 동네마다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꼭 있었는데 그런 식당에서 먹는 아침 식사가 가장 좋았다. 점심으로는 보통 국수를 먹었다. 처음엔 덜 익은 것 같은 꼬들꼬들한 면의 식감과 국물에 습관처럼 들어가 있는 고수의 향이 조금 거슬렸지만 고수를 싫어하지 않는 나는 아무 식당에서 대충 시켜도 먹을만하거나 어떤 곳은 맛있기도 했다. 저녁도 역시 동네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중국집에 갔다. 서울의 그냥 중국집과 메뉴만 다르지 뭔가 비슷했다. 보통 간단한 요리를 하나 시켜 흰 쌀밥과 맥주와 함께 먹었다. 기름진 중국 요리와 흰 쌀밥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마파두부 같은 것은 아주 익숙한 맛이었다. 베이징에 도착하고 처음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내가 갔던 식당의 대부분이 따로 메뉴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벽에 한자로 메뉴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사진이 같이 있는 곳은 좀 나았지만 글씨만 적혀 있는 곳은 정말 난감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옆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문하기도 했고 그냥 면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를 찾아 손가락으로 찍어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번역기를 돌려 선택한 후 주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그렇게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중국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베이징에서 머문 호텔은 자금성 뒤쪽에 있었다. 동네가 화려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소박할 수 없었다. 호텔에서 조금 걸어가면 바로 경산공원이 나왔다. 경산공원은 베이징에서 유일한 산 같은 곳이었는데 그마저도 자금성이 건축될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조금 걸어서 정상에 올라 베이징 시내를 둘러봤다. 산이 높지 않아 멀리 볼 수는 없었지만 산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넓은 베이징이 보였다.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 아닌 진짜 자금성의 주황색 지붕을 한참 바라보다 공원에서 내려와 천안문 광장을 향해 걸었다. 천안문 광장까지는 한참 걸어야 했다. 주변에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공중 화장실이 많이 보였다. 천안문 광장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냥 광화문 광장 같은 것을 상상하고 간 나는 광장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보안 검색대 같은 좁은 입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공안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광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게 신분증 같은 것인 줄 알고 여권을 보여줬는데 공안들이 나를 막았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가 싶어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 다시 와봤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영어를 조금 섞어 쓰는 한 공안의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았다. 위챗이란 사이트에서 예약해야 한다. 귀찮고 치사해서 그냥 가지 말까 하다 한 착한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예약에 성공했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위챗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이 중국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되었다. 광장에 들어가니 현대 중국의 정치적인 상징이 되는 것 같은 각종 기념관이 삥 둘러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이곳이 이 넓은 중국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장에 사람들이 많았다. 외국인들도 좀 있을 법한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죄다 자국을 여행하는 중국 사람들로 보였다. 지하도를 건너서 천안문으로 가까이 가봤다. TV에서 많이 봤던 마오쩌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양옆으로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번역기를 돌려보니 중화인민공화국 만세와 세계인민대단결 만세였다. 그 문을 지나 자금성의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자금성은 아직 열지 않았었다. 입장을 기다리는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있었다.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나는 외부만 조금 둘러봤다. 그것만으로 큰 아쉬움 없이 만족스러웠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꼭 한 번은 보고 싶었던 마음처럼 중국의 만리장성도 꼭 한 번은 보고 싶었다. 팔달령, 빠다링이라 불리는 만리장성의 한 코스를 베이징에서 많이 가는 것 같았다. 인터넷에 별로 정보가 없던 와중에 꽤 오래전에 올라온 한 블로거의 포스팅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의 정보여서 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블로거가 알려준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얼마 기다리지 않고 버스는 바로 출발했다. 거의 1시간여를 가는 버스비가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했다. 가는 내내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로 계속 뭔가를 설명했다. 이렇게 저렴한 버스비에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다. 段长城不带一个地点，但它相连。目前开放的南起北12程度共为。 버스에서 내려 중국 사람들 무리에 끼어 그 가이드를 따라갔다. 입장 티켓을 사면서 중국의 일반 물가에 비해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고 보니 그 티켓은 모노레일 같은 것을 타고 가는 티켓이었다. 표를 안 사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지? 궁금했는데 가이드의 목표가 결국 이 모노레일이었던 것인가? 의심이 들었다.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도 괜찮을 뻔했지만 모노레일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뭔가 약간 허술해 보여도 덕분에 편하게 올라갔다. 모노레일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만리장성의 정식 입구가 있었다. 거기서 다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 아닌 진짜 만리장성의 성곽을 걸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만리장성은 기대했던 것만큼 거대하거나 웅장하지 않았다. 아, 만리장성의 매력은 거대함이 아니라 촘촘함이구나. 웅장한 것은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던 중국 사람들이었다. 그 코스를 다 걷는 동안 외국인은 남미 사람으로 보이던 딱 한 커플을 봤다. 그러고는 죄다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았다. 중국은 굳이 애를 써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호텔 바로 근처에 국립미술관이 있었다. 현장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림들을 보면서 걸어 다니다가 육체 노동자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강렬하게 눈에 띄었다. 중국 음식이 아무리 먹을 만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식이 간절해졌다. 참고 참다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왕징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다. 서울로 치면 노원구 같은 위치의 동네였다. 바로 한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안에 갈비 냄새가 가득했다. 한국 요리 식당이지만 손님도 종업원도 다 중국 사람으로 보였다. 혼자 갈비를 구울 수는 없어서 냉면을 시켜 먹었다. 역시 한식이 최고였다. 왕징은 좀 오래된 느낌의 신도시였다. 다닐수록 우리나라의 일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금방 결혼한 듯한 부부를 거리에서 하객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봤다.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꼈다. 근처에 있는 798 예술구라는 싱거운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호텔로 돌아갔다.